오늘은 부모와 자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인이 된 자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요, 이 성자라는 게 이룰 성자를 씁니다. 한자로 성인이라고 하면은 이룰 성자를 써서 사람이 되었다, 완성된 사람이다. 흔히 우리가 다 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성자를 써서 이제 다 자랐다, 또 한 사람으로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성인의 반대가 미성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룰 성자,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성인의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18세, 19세 이렇게 표현되고 거의 18세와 19세를 기준으로 성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그 한자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어떤 일이 생길까? 분명히 미성년의 시절과는 다른 부분에서의 충돌점이 나올 겁니다.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성인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부모는 나의 아들, 딸을 성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오늘 대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제 어떤 일화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을 한다라는 이 개념, 매우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또 이렇게 본다면 꼭 그렇게 성인이라고 해서 부모를 물리적으로 벗어난다라는 말과 일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주지의 독립이죠. 나 따로 나가 살래. 나 이제 좀 따로 나가서 나만의 공간에서 살겠다. 즉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는 개념에서 독립, 나가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아들보다는 딸의 독립에 훨씬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과 근심을 표현합니다. 이걸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왜 아들과 딸, 그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론에서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의 사회에서는 좀 더 주목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한국의 남성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걸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뭐냐?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모와 떨어지게 만든 모든 의식주를 분리시켜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강제 독립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남자아이가 집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딸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부모는 경험이 많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중반의 부모님들이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셨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한 2학년쯤 된 딸이 선언을 합니다. 학교가 좀 집과 거리가 있었어요. 이제 나 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든 원룸을 얻어서 살아보겠다. 선언을. 또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을 얻은 20대 후반, 중후반의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직장인이고 집과 회사가 좀 머니까 회사 근처에서 독립을 하겠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근심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할까? 허락해야 되나? 제대로 준비가 됐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이 복잡해지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또 해결해 가는가? 그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이 나오고 어떠한 고민이 들 때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떠올렸을 때 어떠한 감정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대, 새롭게 얻어서 나갔는데 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감정을 보십시오. 어떤 감정인가?
그래 해야지. 아유 당연해. 너 좀 안 그래도 좀 다 컸는데 너도 좀 독립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모님들에게서 자녀의 독립을 들었을 때는 아마 부정적인 생각의 감정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생각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같이 살아도 늘 좀 걱정이 방을 치우나 먹는 걸 제대로 스스로가 해결하나 먹었으면 그것을 뭐 설거지를 해서 해놓기를 하나 보면은 매일 아침 학교도 겨우 깨워서 내가 이게 보내야 되고 돌아와서 뭔가 자신이 내일 해야 할 일이나 뭔가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게임이나 다른 거 하다가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오늘 자녀가 독립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정을 제가 늘 내 감정 돌아보기.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할 때는 그 핵심적인 단어나 상황을 탁 떠올렸을 때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이 상황을 인식하게 돼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감정에 따라서는 대화를 이어나갈 때 모든 부정적, 독립을 했을 때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대화만 주고받겠죠. 그러면 이 대화가 자녀와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반대로 부모는 또 이런 경우 부모는 제발 나갔으면 좋겠는데 20대 중반 30대가 넘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또 근래에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자녀의 독립의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고민을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많죠. 캥거루족. 다 컸는데 이제 캥거루가 이제 그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캥거루 새끼를 그 안에서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머니에서 어느 정도 크다가 더 이상 그 주머니에 어려운 크기가 되면 이제 나간다. 그런데 충분히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캥거루 주머니를 벗어나지 않듯이 계속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또 마마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를 때 마마보이라고 부른다. 독일에서도 표현이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네스트 호퍼라고 해가지고 즉 둥지에 머무르고 있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둥지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둥지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둥지에 머물려고 하는 이제 아들 자녀를 네스트 호퍼라고 합니다. 일본은 조금 단어가 셉니다. 일본에서는 다 컸는데 집을 안 나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을 부르는 게 패러사이트 이제 표현을 써서 기생충, 기생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우리는 그나마 많이 순화된 거죠. 캥거루족 표현에 비해서 기생자녀는 들으면 어감도 그렇지만은 매우 부정적인 강하죠. 이게 독특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태리에서는요 이렇게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을 빗대어 부르는 게 뭐냐 호텔맘이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호텔이 어떤 거예요? 이게 그냥 몸만 내가 잘 때 들어왔다 나가면 청소도 호텔에서 다 해주고 밥도 호텔에서 먹을 수 있고 빨래도 호텔에 맡기면 돼. 그래서 부모에게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맡기고 본인은 그냥 호텔 투숙객처럼 이용하는 자식을 호텔맘이라고 표현해요. 서로가 자녀의 독립이라는 걸 놓고 극명하게 나가는 게 불안한 부모. 제발 나갔으면 나가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드는 또 마음의 불안과 걱정. 저는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자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전거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저희 부친께 예전에 이게 보조바퀴라고 뒤편에 이렇게 보면은 양옆으로 보조바퀴가 살짝 달린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처음부터 세 발을 딱 딛는 게 아니고 살짝 휘어져 있어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닿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갈 수 있게 보조를 해주죠. 자, 여러분들 자전거를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앞에 앉히고 뒤에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붙잡으십니다. 붙잡아주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붙잡은 채로 제 부친께서 밀어주시고 저는 이제 페달을 그래도 왜 할 수 있느냐? 안 넘어지니까 안전합니다.
그러다가 몇 바퀴를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돌다 보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중심을 찾아가죠.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저희 부친께서 조금 빨리 달리게 해줘요. 저도 자신감이 붙죠. 페달 좀 발립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놓지 말라고. 놓으면 안 돼. 꼭 잡아야 돼요. 라는 그 안심 속에서 이제 달립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좀 붙고 다른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아버지는 자전거를 놓은 상태죠. 이 자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자녀들이 스스로가 이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격려하고 항상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것, 즉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중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자녀 스스로가 자전거를 배워서 혼자 타고 싶은 마음처럼 이제 그러한 기회와 마음 자세를 길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있대요. 예전에 성인식이라고 해서 우리 고유 전통의 성인식은 남성과 여성이 댕기를 올린다거나 남성의 상투를 올린다거나 여러 각 문화마다 성인을 표현한 게 있는데 스페인에서는요, 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에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라 프리메라 살리따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첫 번째 외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외출이냐? 성인이 된 자녀가 홀로 여행을 하는 것을 선물로 준다. 혼자 떠나보는 거죠. 부모 없이 떠나보는. 아이들이 부모와 용돈을 탈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의 돈을 모아나는 가정도 있고요. 또 그거에 보태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준다. 이건 왜 그러느냐? 응원과 신뢰에 대한 표현. 괜찮아. 선물이지만 너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 첫 선물은 내가 너에게 주도록 할게.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이제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의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들이 처음 해주는가, 이 첫 번째 외출이라는 선물, 이거 들었을 때 그래,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이런 길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대학생 첫 직장의 딸,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오시는 분들은요, 부모님 스스로 또한 자녀를 홀로 세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죠. 늘 자전거에 아들, 딸을 내 뒤에 태워야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태워 다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은 언젠간 스스로가 혼자 자전거를 타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처럼 먼저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이런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서로가 경험하는 거죠. 제가 한국 부모님들이 아들들이 나가는 거에 성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군이라는 시간을 1년에서 2년, 1년 넘게 2년, 예전에 3년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험되는 거죠. 제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갔다 오니까 하고 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한국의 아들이 독립하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많이 열려있는 부분은 그런 다른 경험이 없는 거죠. 첫 번째,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딸에게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스페인의 첫 여행, 첫 번째 외출처럼 스스로가 혼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행을 통해서라도 해나가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립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부정으로만 막 흐르고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흐르는 부분들을 조금은 감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반대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 호텔맘으로 살아가는 아들, 딸.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먼저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뭐냐? 나는 과연 우리 아들, 딸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 일상생활에서 이미 성인이 된 아들, 딸의 뒷바라지를
난 계속하고 있나? 이미 날개가 커서 날아갈 수 있는데도 내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입안에 넣어주는 것처럼 내가 활동을 혹시 하고 있지 않나? 물론 한 가족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직 준비되지 않을 딸들에게 먼저 부모님이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을 갖게 되면요, 부모님들 적극 권하는데 반드시 내가 번 거의 일정 정도를 부모님께 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들, 딸 명목으로 조금은 이제 저축을 하셨다가 정말로 물리적인 독립이 될 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하라고 그러냐? 아들, 딸들요, 내가 집에 있으면 이 돈이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한다면 나가는 게 손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계획적으로 경제를 하느냐? 글쎄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분명히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당연히 월세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인이 되고 만약 직장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일정 정도 생활비를 받으십시오. 그게 부모도 자식과 독립된 성인으로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서로가 성인 대 성인으로서 계약적 관계도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보여도 주고 이야기도 했을 때 아이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그렇지, 내가 이제 자전거를 좀 혼자 탈 때가 됐어. 타봐야겠어. 이런 마음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혼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나도 혼자 자전거를 탔는데 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못하겠습니까? 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겠죠. 부모의 슬화 속에서 그런 경험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는 부모가 감싸줄 수 없고 부모가 없더라도 그래야 살아가는 거죠. 성인 된 자녀가 이제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꼭 성인은 사람이 되었다가 성인이라는 거. 자전거를 홀로 가르쳐 주듯이 타는 법을 익히게 해 주듯이 처음에는 안정감과 응원, 때로는 경제적인 지원도 조금 해주시고, 그런 목적이 뭡니까? 뒤에서 꽉 잡는 이유는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녀의 독립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서로가 접점과 또 캥거루족이나 호텔맘으로 되는 아들, 딸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